그 자리는 감독님 자리라서. 33번 보시면 lovely technique for helping 이렇게 돼 있어요. lovely technique 아주 그쵸 사랑스러운 기술 for 이거를 위한 기술이라고 이렇게 돼 있죠. 뭐뭐를 위한 그죠? 뭐를 위한 helping children이라고 돼 있어요. 이렇게 helping.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이게 전치사 뒤에 동명사를 썼다. 그죠? 그러면 동명사는 동사다, 명사다. 동명사는 동사다, 명사다. 명사 자리에 있는 동사죠. 명사 자리. 왜? 전치사 뒤에는 명사니까. 그죠? 전치사 뒤에 명사 자리에 있는 동사가 동명사입니다. 즉 동사의 특성을 그대로 갖고 있죠. 그래서 helping children take 그러니까 help라는 동사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형식 동사니까 여기서는 help라는 동사가 오형식이니까 help 다음에 목적어를 그대로 쓴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helping children 아이들을 돕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목적어하고 목적어 오형식에서 이 두 개의 관계는 무슨 관계? 이 두 개의 관계는 주어 서술로 관계죠. 주어 서술로 주술 관계니까 얘를 은둔이라고 해석하죠. 이렇게 아이들이 take 하는 것을 돕다 이렇게 해석하죠. 아이들이 take the first steps 이렇게 돼 있죠. 아이들이 첫 걸음을 내딛도록 도와주기 위한 기술이다. 이 기술이 주어져 이렇게. 기술 뭐를 위한? 바로 for helping children take a first step 첫 발을 내딛는 거죠. 그 첫 발이 take steps 그 첫 발이 여기로 향하는 첫 발이죠. 이렇게 또 이제 전치사와 명사를 쓴 거죠. 이렇게 어디 방향 toward 그죠? toward 어디로 향하게 하는 첫걸음을 취하게 도와주는 기술. 근데 이 전치사 뒤에 또 명사가 creating이죠. 또 동명사가 나왔네요. 다시 한번 동명사의 정의는 뭐다? 명사 자리에 있는 동사죠. 그러니까 creating이 명사로 쓰였지만 역시 동사의 특성, 목적어를 그대로 또 갖는 거죠. creating their own unique story 이렇게 됐습니다. 그들의 이렇게 형용사는 두 번을 이렇게 콤마로 찍어버립니다. 이렇게 own, unique 그 다음에 their story죠. 이렇게 story 그들 자신만의 독특한 이야기. 그래서 이게 형용사가 이렇게 지금 세 개가 나왔죠. 이렇게 어차피 우리가 소유격은 형용사로 보니까 그들만의 그래서 어순을 좀 봐주세요. 그들만의 독특한 이야기. 그렇게 돕는 그 기술이 하고 이렇게 된 거죠. 그 기술이 하고 is 하고 이렇게 동사가 잡힌 거죠. 이렇게 그 기술이 is 뭐 하는 것이다. 그리고 나서 이제 밑에다가 to ask them 그 기술이 바로 to ask 하는 것이다. 그 기술이 바로 to ask 뭐 하는 것이다? to ask them. 그럼 여기서 또 한번 물어볼게요. 뭐 또 반복이니까 투부정사가 비동사 뒤에 쓰였습니다. 이렇게. 그럼 이 자리가 누구 자리냐? 보어 자리예요. 보어 자리니까 여기서는 그냥 명사로 봤어요. 주어는 보어이다. 그럼 명사적으로 쓰였죠. 그럼 내가 부정사를 또 물어봅니다. 부정사를 정의 내리면 뭐죠? 부정사. 투부정사. 정해지지 않은 자리에 있는 동사. 그죠? 투부정사니까 부정사니까 품사가 정해지지
정해지지 않은 동사이다. 동사가 정해지지 않은 동사니까 ask 다음에 그대로 동사의 특성을 그대로 다 갖고 있습니다. 동사가 정해지지 않았는데 명사 자리에 있으니까 명사적으로 쓰인 거죠. ask 하는 것이다 그들에게. 근데 이 ask의 동사적 특성 역시 또 오형식이죠. 그래서 목적어, 목적어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들이 to 하도록. 주술관계 다시 한번. 주술관계. 여기서 them이 누굴 가리키죠? 아이들이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거 하게끔 요구하는 것이 기술이다. 그 기술은 바로 이거 하는 것이다. 아이들이 이거 할 수 있게, 아이들이 빈칸할 수 있게끔 요구하는 것이 기술이다. 이 글의 기술은 아이들에게 요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 빈칸, 이 글의 초반에 빈칸이 나왔으니까 이 뒤에 뭐 나오겠어요? 이거를 위해 설명이 나오겠죠, 설명. 그죠? 예시가 나오겠죠, 예시가. 그러면 이 글은 문제는 어떻게 풀란 소리예요? 이 예시를 이렇게 위로 올리는 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예시를 빈칸에다 집어넣는 걸 뭐라고 부르죠, 우리가? 쉽게 말하면 세종대왕은 죽었다. 따라서 사람은 죽는다. 이렇게 만드는 걸 뭐라고 그러죠? 일반화라고 그러죠. 일반화. 그래서 예시를 이 문제를 풀이하는 정석은 예시를 주제문으로 바꾸는 거죠. 이런 단계를 우리가 general이라고 해요. rise 일반화. general이라는 뜻은 기본적으로 뭐하다는 뜻이에요? 크다, 작다. 크다.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걸로 바꾸는 거예요. 그게 요지니까. 예시는 너무 구체적이니까 그 구체적인 진술을 일반적 진술로 바꾸는 거예요. 일반적.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쪽으로 바꾸는 것이 이 문제 푸는 방법, 빈칸입니다. 이 빈칸 자체가 주제문이니까. 주제문 뒤에 이어지는 설명과 예시. 그래서 풀이 방법은 뒤로 반대로 올려야 되죠. 풀이 방법이 이 문제를 풀이하는 방법은 이겁니다. 풀이법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시를 보고 일반화를 시켜야 되겠네요. 세종대왕을 보고 모든 사람이라고 바꿔야 돼요. 쉽게 말하면 사과, 딸기, 배를 보고 우리는 과일로 바꿔야 되는 상황이죠. 지금 과일로 바꿔야 되죠. 과일. 한번 바꿔봅시다. 이글이 가장 중요했고, 근데 이글 문장 자체도 굉장히 길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런 한글을 제가 이제 숙제를 이렇게 한 줄 숙제를 내주잖아요. 한 줄 숙제를 내주면 제가 이렇게 영어가 이렇게 영문이 이렇게 있잖아요. 영문이 있으면 그 영문을 여러분들이 한글로 바꾸죠. 이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생각이잖아요. 이 영어 문장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이 해석한 거를 보고 다시 영어로 영작을 하세요. 이게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 통역이에요. 통역. 동시통역. 여러분이 생각한 한국어를 영어로 뱉는 거. 그게 여러분의 영어 실력이에요. 암기를 하는 게 아니라 본문 암기를 하는 게 아니라 영작 실력을 키우셔야 앞으로 장기적으로 1학년, 2학년, 3학년을 가실 때 서술형 대비에 도움이 돼요. 안 그러면 중학교 때처럼 또 본문 암기로 시작하면 외우고 나서 시험 끝나고 나면 다 까먹어 버리잖아요. 머리 남는 게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영작 실력을 키우고 싶으면 여러분이 만들어 놓은 이 한글 해석 숙제를 여러분이 영작하세요. 그게 제일 좋아요. 내가 물론 영작으로 시험을 봅니다. 이제 그 다음 주에 오시면 오늘 내가 이제 한 줄 숙제가 나갔던 것은 자연스럽게 이제 단어 시험 보면서 시험을 보시면 돼요. 빈칸으로. 그래서 제가 이제 자료를 좀 나눠드릴 겁니다. 자료를 이렇게 나눠드리면 지금 조금 나눠드릴까요? 어떤 식으로 하냐면
한 줄 해석 숙제가 있고 한 줄 해석 숙제 어제 못 받은 사람 손들어 봐요. 어제 그저께 한 명 숙제 안 받았어요? 아까 해왔던데? 거기에 대한 답지를 제가 나눠드려요. 그럼 답지를 이렇게 열어보면 이제 한글로 돼 있고 한글에 영어가 이렇게 써 있어요. 근데 영어가 써 있는데 거기에 보면 영어에 다 이렇게 이게 굵은 글씨를 써놓은 게 있어요. 그게 다 이제 빈칸 뚫려서 시험 보는 거예요. 빈칸 뚫려서 시험 보는 건데 이거 드리기 전에 여러분들이 한 해석을 여러분들이 한번 영작을 해보시는 거를 일단 추천을 드립니다. 저는 이게 한글 내가 만든 한글을 영어로 바꿨을 때 상대방이 뜻이 통하면 외국인이 그러면 저는 희열을 느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이래 해서 와이프가 저한테 이렇게 보여줘요.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럼 내가 한글을 읽어요. 근데 한글이 너무 어려울 때가 있거든요. 한글 진짜 복잡하잖아요. 한글이라는 게 진짜 읽고 나서 그거를 내가 이해한 방식대로 영어로 말했는데 상대방이 이해를 딱 해요. 그러면 그때마다 희열을 느껴요. 여러분도 그런 똑같은 희열을 한번 느껴보세요. 네가 생각하는 그 한국어가 영어로는 이런 거다. 이렇게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문장을 보시면 첫 번째 문장이 너무 길어가지고 오래 걸렸네요. 두 번째 문장을 보시면 One story I have done this with. 이것도 어렵죠, 문장이. One story. 내가 여기서부터 한 가지 이야기를 해드릴게 하고 one 또는 on 또는 when 또는 if 이게 대부분 예시의 시작이에요. 예시의 시작이 있잖아 어떤 애가 이게 부정관사의 느낌 있죠. 어떤 예를 들어볼게요.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누가 이랬을 때 뭐뭐라면 이런 것들이 주로 예시에서 시작하는 첫 번째라고 시작하면 돼요. for example을 안 써도 상관없잖아요. 이런 게 있으면 one story 첫 번째 이야기 어떤 이야기인데 그죠? 근데 여러분들 이거 좀 꼭 알아두세요. 이제 일단은 스토리가 주어져. 여기는 형용사죠. 우리 숫자를 형용사로 보니까 스토리가 주어인데 명사 다음에 갑자기 다시 또 I have라는 또 주어동사가 나오면 뭐라고 해석한다? 우리가 이해를 할 때 이 가운데 뭐가 빠졌다고 보는 거예요. 왜냐면 여기 주어의 동사는 뒤에 나올 거잖아요. 근데 여기 동사가 지금 또 나와 있단 말이야. 두 번째가. 주어도 두 번째가 또 나와 있고. 그러려면 반드시 이 안에 뭐가 들어가 있어야 돼요? 누가 있었어야 돼요? 당연히 접속사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접속사는 명사절이란 말이에요. 명사 다음에 명사가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얘는 형용사일 것이다. 형용사가 되려면 접속사하고 대명사가 결합되어 있어야 되죠. 접속사에다가 대명사를 붙여야 이게 형용사니까. 이건 외우셔야 됩니다. 접속사와 대명사를 붙여야 이게 형용사가 돼요. 그래서 이 대명사가 어디서 온 거냐? 여기 분명히 목적어가 빠져 있습니다. 목적어가 이 동사의 목적어가 빠져 있어야 그 목적어가 대명사로 들어간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 문장 구조는 꼭 외워두세요. 목적격 관계대명사. 접속사와 대명사를 합친 걸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관계대명사라고 부르니까 그 관계대명사도 여기에 빠져있는 명사를 대신 쓴 게 대명사니까 목적격이었을 것이다. 그래서 목적격 관계대명사 그죠? 생략 이렇게 되죠. 쉽게 말하면 명사 뒤에 또 다른 주어동사가 나오면 여기에 관계대명사의 목적격이 빠져있을 거다. 그거를 다시 한번 확인하시려면 뒷문장에 목적어 자리에 아무것도 없어야 돼요. 이 두 개가 맞는 얘기니까 이렇게. 그러면 이 목적어는 애초에 왜 생략했느냐? 왜 생략했죠? 애초에 얘는 왜 생략하죠? 앞에 있는 명사와 뒤에 있는 대명사가 겹치니까 빼야죠. 같은 명사를 한 문장에 두 번 못 쓰잖아요. 그래서 얘는 뺀 겁니다. 이렇게. 이 뺀 거를 이 자리에다가 둔 거고. 그래서 격이 목적격이고. 이해 가셨죠? 그래서 문장을 보면 I have done this with 하고 빠졌네요. 그럼 여기에 목적어는 done this는 그대로 있죠. 어머나 목적어는 그대로 있네.
done this. this가 목적어네요. 누가 없어요 지금? with가 있어요. with. 전치사는 이름이 왜 전치사예요? 치사해서 그래요? 이 전치사는 왜 이름이 전치사예요? 누군가의 앞에 반드시 있어야 되죠. 그 말은 이 뒤에 누가 있다는 소리예요? 명사가 있어야 돼요. 근데 이 명사가 없잖아요. 왜 없어요? 얘랑 똑같으니까. 그죠? 그래서 대명사가 빠진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전치사의 목적어라는 표현을 씁니다. 누구의 목적어? 전치사의 목적어라는 표현을 써요. 왜? 전치사 뒤에는 어차피 목적어 쓰니까.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I have done this. 여기서 this는 누구죠? 여기 children을 도와준 이 기술이죠. 기술. 내가 이 기술을 했습니다. I done this. 나는 아이들을 도와주었습니다. With a story. One story. 이야기로. One story I have done this. 그죠? 내가 앞에서 말했던 그 기술을 썼던 그 이야기죠. 그래서 have done 기술 with the story. 여기에 story가 빠졌죠. 그 the story가 빠져있죠. 그 이야기에 이 기술을 써본 그 이야기. 그 하나가 하다음에 이 주어의 동사 누구? is. 여기 주어의 동사가 여기 나와 있는 is. 그거죠. The one story I have done this with. 그 다음에 frequently는 뭐 부사니까 뺄게요. 이것이 is a tale. 어떤 이야기이다? I call Benno and the Beast라고 했습니다. 베노와 야수 뭐 이런 얘기네요. 라고 call 부르는 이야기죠. 아유, 요 두 문장만 해도 지금 시험 낼 수 있는 어법이 너무너무 많아서 여러분들 학교 시험에서 어법 시험이 30-40%인 거 아시죠? 어법 시험의 기준이 제일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독해를 모의고사 해설을 할 때는 이렇게 수업을 안 해요. 근데 이제 학교 내신 시험 범위에 해당하는 시험 지문을 할 때는 좀 자세히 합니다. 왜? 어차피 어법으로 시험 다 바뀌어서 나오니까. 알겠죠? 그래서 이것은 바로 a tale. 어떤 이야기이냐? 그 다음에 여기 또 대시 빠져있죠. 이렇게. 관계대명사 대시죠. 형용사. 관계대명사는 형용사. 어떤 이야기? 이런 이야기. I call 뭐 B and B 할게요. 그럼 여기 문장이 지금 완전해요, 불안해요? I call B and B. 완전해요, 불안해요? 불안해나죠? 누가 빠져 있어요? 여기 목적어가 빠져 있죠. 얘는 목적 보호죠. 여기는 a tail이 빠져 있죠. 이거라고 불리는, 내가 이것을 이거라고 부르는 이야기. 알겠죠? 목적어와 목적보 중에 목적어가 빠져 있습니다. 내가 이거라고 부르는 이야기가 바로 그 한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돼 있죠. 내가 이 기술을 사용하는. 이해가셨죠? 이 문장 이해가셨어요? 내가 흔히 이 기술을 사용한 그 이야기가 바로 어떤 거다? 내가 버너 앤 비스트라고 불리우는 그 이야기이다. 이해가셨어요? 네. 이것만 주어만 한번 내가 다시 한번 나를 봐보세요. 나를. 내가 이 기술을 적용한, 내가 이러한 기술을 적용한 이야기 한 번만 영작해보세요. 시작. 입으로 말해서 입으로 시작. 이야기. 하나 이야기. 시작. One story. I 그 다음 어떻게 써요? 내가 이거를 적용해본 이야기. 시작. One story. 이해 안 간 것 같아서 내가 지금 시켜보는 거예요. 내가 이 기술을 적용해본 이야기. 시작. One story. I have done this with까지 쓴다고. 여기서 this는 뭘 가리킨다고? 아이들을 도와주는 기술. 이 기술을 done 했단 말이에요.
with one story. 원래는 이 뒤에 빠진 게 I have done this 이 기술을 with a story예요. 하나의 이야기를 가지고 이 기술을 적용해 보았습니다. 여기서의 done은 끝나다라는 인식을 갖지 마시고 적용하다고 이해하셔야겠죠. 이 기술을 끝냈다라는 말은 기술을 적용했다라고 해석하는 거니까. 다시 한번 이 기술을 적용해 본 이야기 시작. One story I have done this입니다. 이 기술을 done 적용해 본 이야기. 근데 with를 써야 된다. 알겠지요? 이거 이렇게 쓰면 틀리는 건 다 알고 계시나요? 여기에 원래 빠진 걸 대시라고 봤을 때 또는 위치라고 봤을 때 이거를 이렇게 써도 말이 되죠. with I have done this 이렇게 써도 되죠. 이렇게 써도 맞는 거 아세요? 여기 나와 있는 with 이게 앞으로 보내도 되는 거 아세요? 아니죠. 여기는 뺄 거죠. 이제 빼야죠. 왜냐하면 I have done this 나는 이 기술을 적용했습니다. with the story 그 이야기에 이 얘기잖아요. 근데 앞에 one story가 있으니까 얘 뺀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관계대명사 위치를 쓴 건데 이거의 이름이 뭐라고 다시 한번 이거의 이름이 뭐라고요? 전치사. 쉽게 말하면 누군가의 앞에 있어야 되는데 그 누군가가 사라져 버렸잖아요. 그리고 사라지고 이 안으로 들어갔으니까 원래 얘가 가야 될 자리는 누구예요? 이 사라진 스토리가 이 안으로 들어갔으니까 얘도 제 앞으로 가야 되죠. 이해가요? 그래서 얘도 자기 자리로 따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가요? 그러면 우리는 전치사와 대명사를 뭐라고 부른다? 전치사와 대명사를 뭐라고도 부른다? 부사라고도 부른다. 그럼 얘를 뭘로 바꿀 수도 있다? where로 바꿔도 상관이 없다. 알겠어요? 그래서 여기 잘 보세요. 내가 무슨 얘기를 해주려고 그러냐면 잘 봐. 관계대명사가 있을 때 문장이 with로 끝나. 전치사로 끝나. 완전한 문장, 불완한 문장? 다시 한번. 우리가 관계대명사가 이렇게 앞에 이렇게 있을 때 여기다가 위치를 넣을래, where를 넣을래 이렇게 시험 문제가 나왔어요. 그죠? 관계대명사를 넣을래, 관계부사를 넣을래. 봤더니 뒤에 끝에 끝난 게 전치사로 끝나. 이 문장을 완전하다고 봐, 불완하다고 봐? 불안하다고 본다고요. 왜? 전치사인데 뒤에 아무것도 없는데? 알겠어요? 그래서 이 문장을 앞으로 보냈어요. 이 위치를, 이 with를. 그래서 이 with가 사라졌어요. 이렇게. 그러면 I have done this. 자, 이 문장은 완전하다고 봐, 불안하다고 봐? I have done this. 그러니까 with를 앞으로 보냈어요. 그럼 완전하다고 봐, 불안하다고 봐? 이제는 완전하다고 본다. 이해 갔어요? 그래서 with하고 위치를 쓰면은 이 뒷문장은 관계 부사랑 똑같다고 생각한다고요. 이렇게. 왜냐면 원래 전치사하고 명사를 합친 거를 우리가 이것 자체를 부사라고 봤던 거거든요. 그 이야기를 가지고 수단, 그 이야기를 가지고 이 기술을 적용해 봤다. 가지고 이 기술이란 이 이야기라고 말하면 명사지만 얘를 붙이면 부사로 보니까 그래서 관계 부사라고요. 이해 갔어요, 이 부분? 여기까지 이해 갔어요? 그러면 이제 하나만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고 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with 위치는 완전한 문장으로 보고 여기 나와 있는 that I have done with this with는 불완한 문장으로 봅니다. 정리됐죠? 자, 여기서 하나만 더 할게요. 자, 대사 앞에다가 with를 쓸 수 있다 없다? that 앞에다가는 with를 쓰지 않는 게 일반적입니다. 전치사를 쓰고 싶으시면 위치를 쓰세요. 이렇게 정리를 하나, 둘, 그 다음에 2번과 3번의 차이. 네. 2번에 3번은 그냥 위치. 그냥 위치라는 3번과 관계대명사와 완전한 문장을 갖고 있는 전치사 관계대명사. 전치사하고 관계대명사 합친 것은 늘 시험에 나옵니다. 그리고
양소고는 교과서 1과의 시험 문제 첫 번째가 이거예요. 전치사 관계대명사. 외열이 2번이랑 같다는 거예요? 그렇죠. 전치사하고 대명사를 합치면 부사니까. 접속사는 대명사지. 응? 접속사는 대명사지. 형용사. 관계대명사. 관계대명사가 형용사스럽게 됩니다. 이거예요, 이거. 아직 좀 어려우시면 여러분 카톡 알아요? 카톡? 다 알죠. 카카오톡이에요. 카오톡. 여러분들 카카오톡이라는 게 앞에 명사가 있으면 관계대명사 위치를 쓸까요? where를 쓸까요? 기억 나온 김에 좀 이해를 조금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위치를 써요? where를 써요? 정답은 뭐예요? 몰라요. 그러니까 제가 관계대명사, 관계부사 여러분들 문법책 볼 때 쭉 지워버리라고 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앞에 있는 선행사가 장소면 where 쓴다라는 표현은 틀린 표현이에요. 우리가 하우스가 있으면 앞에 하우스가 있으면 where 씁니까? 위치 씁니까? 앞에 하우스가 있으면 위치 써요? where 써요? 몰라요. 이게 정답이죠. 왜? 뒷문장에 무슨 내용이 나올 줄 알아서. 예를 들면 내가 샀어. I bought 이렇게 썼어요. 그러면 관계대명사가 있으면 관계대명사는 결국엔 접속사하고 대명사의 결합이니까 여기에 이게 있었단 말이에요. 이 대명사가. 근데 그게 앞에도 있으니까 그냥 뺀 거예요. 빼면 형용사가 돼요. 명사를 빼면 형용사가 돼요. 주어를 겹쳐서 빼면 분사 구문이 돼요. 왜? 형용사가 돼야 되니까. 이해 갔어요? 근데 얘는 집에 대한 설명이고 얘는 뭐에 대한 설명이고 여기에 빠진 게 뭐니까 in the house가 빠질 거거든. in the house니까 in 위치를 우리가 다른 한 단어로 there라고 쓴다고요. there. 그곳에서 일어난 집안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해요. 집안에서 일어난 일. 여기 이해 가요? where를 쓰면 그 안에 담고 있는 게 in the house 대신에 쓴 게 where니까. 이해 갔어요?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바꾼 거하고 똑같아요. in the house가 생략됐으니까 여기다가 where를 쓰던 뭘 써도 똑같다. in the house니까 일단 the house만 없애면 뭐만 쓸 수 있어요? which I live in 이렇게 쓰면 여기까지가 끝이잖아요. 내가 살고 있는 그 집에서 살고 있는 집 이렇게 되잖아요. 이해가요? 이해가요 이거? 그럼 이거 완전한 문장이에요? 불완한 문장이에요? 이게 불완한 문장이라고요. in 뒤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명사가 빠지면 불완한 문장으로 봐요. 명사가 빠졌잖아요. 명사. 그러면 이거를 완전하게 바꾸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이 명사가 어디로 갔어요? 이 안으로 들어갔죠? 그러니까 이걸 완전하게 바꾸려면 어떻게 바꾸면 돼요? in 위치, in을 위치 앞으로 넣으면 된다고요. 그럼 I live는 자동차니까 이게 완전한 문장이라고요. 완전한 문장. 그럴 때 in the house라는 표현은 뭘로 바꿔도 상관없다고요? in the house가 결국엔 there니까 where로 바꿔도 상관없다고요. where I live 이렇게 써도 상관없다고요. 이게 방금 설명한 거예요. 이해 갔어요? 자, 그 다음 문장 볼게요. 그 다음 it is based on a story. 그럼 여기서 it은 진짜 오랜만에 나온 대명사죠. tale을 말하죠. tale. 그 이야기. 그 이야기는 based on a story. 어떤 이야기에 기반을 두었다?
계속 문장들이 시험 문제 내달라고 a story 어떤 스토리나 여기 빠진 거 설명해 보세요. 여기다가 hold 뒤에 여기 빠진 거 설명해 보세요. 여러분들 명사든 아니 그러니까 분사는 어차피 동사를 형용사로 바꾼 거니까 분사든 형용사든 이렇게 명사를 뒤에서 수식하는 이런 후치 수식이 일어나면 전부 다 이 가운데 뭐가 빠진 거예요? 관계대명사가 빠진 거예요. 근데 무슨 격이 빠진 거예요? 주격이 빠진 거예요. 주격 관계대명사. 그 다음에 누구랑 같이 빠졌어요? 비동사랑 같이 빠졌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얘는 수동태예요. 수동태. Which is called 다음에 saint. 이거는 이제 성인이라는 뜻이죠. saint의 줄임말이죠. saint 성자. 세인트 베노와 더 프로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거라고 불리는.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콜이라는 동사, O 형식 동사의 수동태라고 불러요. 그러면 저는 수동태가 나오면 늘 능동태로 바꾸라고 해요. 바꿔보세요. 근데 전제는 이렇게 깔아놓으세요. 능동태를 써도 되는데 왜 굳이 수동태를 썼다? 능동태를 수동태로 쓸 때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가 뭐예요? 능동태는 누가 존재하는 문장이에요? 주어가 존재하는 문장이죠. 주어. 행위자가 무언가를 했습니다. 목적어를 이렇게 돼 있죠. 또는 뭐 목적 보어가 붙던 어쨌든 간에. 그러면 능동태를 수동태로 바꾸는 이유는 누구를 없애기 위함이에요? 누구를 없애기 위해서 수동태를 쓰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오늘 저녁에 교통사고로 5명의 사상자가 생겼어요. 그럼 이 5명의 사상자가 생겼다라는 것을 누가 죽였다라는 말을 써요? 안 써요? 신문에서? 안 쓰죠. 근데 누구를 없애는 게 수동태예요? 행위자를 없애는 게 수동태예요. 별로 안 중요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여기 오형식의 수동태를 능동태로 바꾸라고 할 때 가장 고민되는 게 행위자니까 행위자는 아무렇게나 쓰라고요. 어차피 안 중요해서 뺐어요. 그러면 해보세요. 시작. 그러니까 여기서 행위자는 그냥 사람이에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뭐 하더라? call. 그 다음 a story. 그죠? 그 이야기를 잘하셨어요. 그 이야기를 그 saint 이거라고 부르더라. 이 문장입니다. 이 문장을 뭐라고? A story. 여기는 어차피 주격이니까 여기에다가는 접속사하고 A story가 합쳐진 거죠. 지금 이게 지금 위치잖아요. 그러니까 A story is called saint. 이 문장을 여기 수동태로 이렇게 바꾼 겁니다. 능동태로 이렇게. 사람들은 부릅니다. 그 이야기를 saint라고. 아셨죠? 그래서 다시 가보시면 It is based on a story. 무슨 이야기를 기반으로 했냐면 called Saint Benoit and the Frog. frog라고 불리우는 이야기에 기반을 두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found가 나오죠. 이 found는 누구에 대한 설명일까요? 이 found의 원형이 뭐예요? 이 found. 여기서 나온 이 found는 어디다 붙이는 거예요? found가 여기서 이 동사의 원형이 뭡니까? find죠. 뒤에 보니까 무엇을 찾다라는 목적어가 있어요, 없어요? 뒤에 목적어가 없죠. 그 말은 이게 뭐란 소리예요? 수동태란 소리입니다. 수동태. 그러면 또 요 앞에 뭐가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럼 얘도 똑같이 여기에 뭐가 빠진 거예요? Which is found. 이게 된 거예요. Which is found. 어디에? In an old book. 그래서 뭐라고 들은 거냐면 This is a story. 이것은 어떤 이야기를 기반으로 만들어졌어요? 이거라고 불리우는. 그리고 오랜 뭡니까? 그 old book. 그죠? 그 오래된 책 속에서 발견되어지는 그 이야기죠. 이렇게 두 번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붙여서 해석을 해보시면 It is based on a story. 이 책은 이것은 이 tale 이 이야기는 이 스토리 이야기에 기반을 두었다. 뭐라고 불리는 세인트 베노와 프로그라고 불리는 이야기를 기반으로 한다. 어디에서 발견되는 Found in an old book by Helen Waddell. 헬렌 와들이 쓴 여기서 by는 저자죠. 여기에 의해서 쓰여진 오래된 책에 들어있는 그죠? 이거라고 불리는 이야기. 그래서 형용사를 2번 쓴 겁니다. 이해가셨어요? 지금 여기서 정답은 하나도 안 나오죠 지금. In the original 원작에서는 the saint 그 성자가 meets a frog 개구리를 만납니다. in a marsh 늪에서 그리고 tell 말하죠. it to be quiet tell it to be quiet 이것도 잘 알아두세요. tell it to be quiet 어떤 표현이에요? 여기서 tell이 몇 형식으로 쓴 거예요? tell it to be quiet 이랬어요. 이게 몇 형식으로 쓰인 거예요? 목적어가 목적 보호하라고 시키다죠. 그래서 개구리한테 be quiet 조용히 하라고 말했어요. 할 때 여기 tell은 늘 이렇게 투부정사를 붙입니다. tell it to be quiet 조용히 하라고 말했습니다. 그 다음에 in case는 접속사예요. 접속사 뭐뭐라는 경우를 대비해서 접속사 그러니까 뒤에 주어동사 나오죠. 이렇게 뭐라는 경우를 대비해서 it disturbed his prayers 이렇게 됐죠. 자기의 prayer는 자기의 뭡니까? 목적으로 쓰죠. 자기의 prayers 자기의 기도를 방해하는 경우를 대비해서 그럴 줄 모르니까 그럴 수도 있으니까 조용히 하라고 시켰어요. Later 나중에 he regretted this. 이 this는 자기가 조용히 시킨 거죠. 이렇게 이거를 this로 받은 거죠. 이거를 후회했습니다. In case 뭐라는 경우에 후회한 거예요? 그 god이 어떤 신이라는 게 자기가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 기도를 했던 그 대상인 신이 enjoying the listening to the sound of a frog 개구리의 소리를 즐겨보고 있었을 수도 있었잖아. 그래서 얘가 후회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후회를 한 거예요. 이제 나중에 자기가 그랬던 것을 알겠지요? 그리고 나서 정답이 어디서 나오냐면 여기서 나오죠. 여기까지 이야기를 해준 다음에 이 사람이 뭘 했어요? invite를 했죠. 누구를? children을 뭐 하라고? 또 오형식이네요. to think of a different animal 다른 동물을 생각해봐라. 다른 동물 그 뒤에 해석 좀 누가 좀 해볼래? 다른 동물 different animals for the saint to meet 누가 이거 해석 좀 해봐. 이거 해석 어떻게 해요? animals 다른 동물을 생각해봐라 for the saint to meet 어떻게 해석해요? For the saint to meet을 meet이 만날 동물이죠. 누가 만나요? 이 meet도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투부정사의 정의가 아까 뭐였죠? 품사가 정해지지 않은 누구? 아까 동명사 정의 뭐였어요? 명사 자리에 쓰인 누구? 동사. 투부정사의 정의를 내려볼게요. 품사가 정해지지 않은 누구? 동사. 동사의 특성. 저번 시간에 7개 말해줬죠? 동사의 특성 7개 말해보세요. 시작. 첫 번째. 동사는 어떤 특성을 갖고 있다? 주어를 가질 수 있다. 동사는 어떤 특성이 있다? 두 번째. 목적어를 가질 수 있다. 세 번째. 보호도 갖는다. 네 번째. 부사의 수식을 갖는다. 즉 동사가 들어오면 단어가 다 붙는다. 그래서 동사가 구를 만들어내죠. 명사구, 동사구, 형용사구. 여기에 있는 투부정사는 앞에 명사가 있기 때문에 형용사로 쓰였어요. 뭐뭐 할,
만날 동물을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자, 그런데 이 투부정사도 다시 한번 정의를 내려봅니다. 품사가 정해지지 않은 누구? 동사. 근데 동사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안 가지고 있다? 그대로 가지고 있다고요. 누가 만나는데? 누가 만나냐라는 주어가 없죠. 근데 투부정사는 본동사가 아니기 때문에 주어를 쓸 수가 없고 누구를 써요? 의미상의 주어를 쓰는 거죠. 이렇게 의미상. 그래서 얘는 은는이가를 붙이죠. 그 성인이 만날 다른 동물을 생각해 보세요. 그럼 이거를 사실상은 관계대명사로 쓰면 보세요. 잘 보세요. 이 준동사를 썼죠. 이렇게 투부정사를. 누구를 써주면 얘를 동사로 살려낼 수 있죠? 누구를 쓰면 여기다 누구를 붙여주면 동사를 살려낼 수 있죠? 얘는 지금 준동사잖아요. 동사 본동사로 살려내려면 누구를 붙여준대요? 그러니까 동사를 준동사로 바꾼 이유가 뭐예요? 그러니까 준동사를 왜 씁니까? 왜? 준동사라는 것은 동사의 품사를 바꾼 건데 왜 품사를 바꿔요? 질문을 한번 왜 투부정사를 쓰죠? 동사를 한 문장에 몇 개밖에 못 쓰니까 한 개밖에 못 쓰니까 그러면 이 준동사를 동사로 바꾸려면 누구를 붙여주면 돼요? 접속사 붙여주면 되죠. 그럼 내가 접속사 that을 썼어요. 관계대명사. 그럼 나머지 문장 써보세요. 어떤 동물? that. 그러면 주어를 누구로 잡으면 돼요? 의미상의 주어가 주어 되면 돼요. 알겠어요? 투부정사가 동사 되면 되고 누구를 써주면? 접속사를 써주면. 그러면은 for the saint to meet 그 성자가 만날 다른 동물을 생각해 보세요가 이 글의 기술이에요. 기술. 첫 번째 줄에서 말했던 기술. 아이들을 도와주는 기술. 그죠? 근데 그거를 접속사를 쓰면 the saint 그 saint가 meet 에서 붙여야 되죠. 이제는 본동사가 됐으니까 수인칭을 써야 되죠. 얘네가 만날 동물 이렇게. 근데 이거를 조금만 더 시제를 자세히 쓰면 투부정사는 will의 시제를 쓰니까 will을 붙여주는 게 좀 더 낫죠. will meet 그 saint가 만나게 될 동물을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쓴 거죠. 이게 선생님들이 내는 그냥 서술형 시험이에요. 쉽게 말하면 준동사를 동사로 바꾸세요. 누구를 써서? 접속사를 써서. 이런 게 서술형이에요. 그냥 학교 서술형. 근데 이런 거에다가 막 4점 막 이렇게 줘버리니까 4점 막 이렇게 주니까 4점이면 객관식 하나 아무리 점수 높아도 3.5 이래요. 3.8 이래요. 그런데 이게 그렇게 글로 쓰는 거야. 이게 직접 단어를 쓰는 거 별것도 아닌데 이런 데다가 4점, 4.5, 4.5점 이렇게 줘버려요. 그러니까 점수대가 안 나오죠. 쓰는 연습을 안 하면. 어쨌든 이 글에서는 가장 핵심, 이 문장에서는 정답이 되는 가장 핵심이 I invite입니다. 나는 invite 초대를 합니다. 누구에게? 아이들이 이거 하도록 뭐 하도록? to think 하도록 생각하도록 누구를? 다른 동물들 그 성자가 만날 다른 동물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라고 시킵니다. 이게 바로 기술이에요. 아까 첫 번째 줄에서 말했던 맨 첫 번째 줄에서 말했던 기술. 그죠? 그러면 일반화를 시키면 결국에는 어떤 기술이에요? 이게 뭘 하는 기술이에요? 아이들한테 이야기를 다른 이야기로 바꿔놓고 그죠? different place 그 밑에 것도 한번 해보세요. 그 밑에 것도 different place for him to meet them 이것도 한번 해보시면 아이들에게 생각하라고 합니다. 첫 번째 동물들 그 다음에 두 번째 the different places 장소들 뭐를 할? for him
그를 위한 장소 하지 마시라고 또 이렇게 하지 마시라고 내 말은. 그를 위한 장소 하지 마시고요. To meet them. 그죠? 그들을 만날 장소죠. 근데 여기서는 이제 조심할 게 to meet 다음에 여기 쓰여질 목적어 있죠. 이 목적어가 누구라고 같으니까 이 animal하고 같으니까 써요 안 써요? 한 문장에 명사 두 번 써요 안 써요? 써요 안 써요? 아니요. 안 쓰니까 여기다가는 쓰면 안 됩니다. then 누가 이렇게 안 쓰죠 영어에서. 엄마 마실 것 좀 좋아할 때 give me something to drink, eat 이렇게 씁니까? 이게 써요 안 써요? eat. 안 써요. 안 써요. 왜? 앞에 있는 명사랑 겹치니까 안 써요. 근데 여기는 them을 써요. 왜 써요? 앞에 애니멀스. 여기 있는 place는 여기 meet이라는 동사의 목적어가 아니에요. 그래서 표시를 해줘야 돼요. 여기는 그들을 만날 장소 누가? saint가. 그래서 여기서는 의미상의 주어 웃는 이가로 해석하세요. 그를 위한 장소 하지 마시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글짓기 영어를 가르치려고 강단에 쓴 사람이 아니에요. 대충 단어 뜻 아니까 한글로 몇 자 적으면 다 만들 수 있죠. 그러니까 본인이 만들어놓은 한국어를 다시 영어로 바꿔보시는 게 정말로 도움이 돼요. 그러면 네 한국어가 맞았는지 틀렸는지를 알아요. 그게 대충 하는 글짓기를 바꿔줄 수 있는 좋은 방법이기도 합니다. 정답에 나와 있는 거 달달달 외우는 것은 3년 했으면 많이 했잖아요. 이제 4년째는 좀 뭔가 달라져야죠. 그렇게 해야 고등학교 1학년의 실력이 쌓여서 2학년 가고 2학년이 쌓여서 이제 2부에서 3학년 가서 이제 수능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능력으로 평가받고 내신을 잘 준비하시면요. 내신 점수도 잘 나오고요. 수능 점수도 잘 나와요. 기본적으로. 알겠죠? 네. 또 원어민처럼 또 대충 감도하지 마세요. 자, 그리고 나면 I then tell them the story, including their own idea. 그들의 생각들을 포함한 이야기를 말해줍니다. 이야기를 다 바꿨잖아요. 지금 막 걔네들한테 야 한번 생각해봐. I invite the children to think. 야 이런 애도 생각해보고 이런 장소도 생각해봐. 해서 그들이 생각해낸 이 아이디어를 그들의 아이디어를 including 포함한 이야기를 만들어준다. 그러면 아이들이 좋아한대요. 그리고 프로그램을 어떻게 한번 사자로 바꿔볼까? 막 이렇게 해서 바꿔줘서 이야기를 해준대요. 이거를 일반화시키면 선택지에 뭐가 들어가냐 이거예요. 지금 방금 한 이 이야기, 세종대왕은 죽었다라는 이 이야기를 따라서 사람들은 죽는다고 바꾸면 뭐냐고요. 그 선택지가 몇 번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주기 전에 아이들을 인바이트 했죠. 그래서 그들의 생각을 포함시켜줬죠. 이거를 한 문장으로 일반화를 해서 쓰면 뭐예요? 그게 바로 help you complete a story. 아이들에게 요구를 하는 게 뭐예요? 나를 도와달라는 거예요. 이 인바이트가 얘들아 나 좀 도와줘예요. 나를 좀 도와줘. 내가 이야기를 만들어 볼게. 네가 나가 이야기를 만들 건데 네가 나를 좀 도와줘. 그래서 애들한테 ask help you complete이죠. 네가 complete 완성하는 거를 도와달라고 애들한테 부탁하는 거죠. 뭐 하기 전에? 네가 그거를 다 말해버리기 전에. 이해 가셨습니까? 오케이 여기까지 하시고 이거를 그대로 여러분들이 한 줄 해석을 해보셔 오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 있는 맨 마지막 문장에서 맨 마지막 단어 하나만 해석하고 끝낼게요. 여기서 말한 used를 밑줄 치고 동사입니까 분사입니까? 분사죠 분사. 그럼 어디에 걸려있는 분사입니까? 이 used와 관련 있는 단어를 골라보세요. 누구 때문에 used가 쓰였죠?
이제 and라는 접속사가 있으니까 여기까지 끊을게요. 그냥 끊고 여기서부터 새로운 단어죠. 그 아이들은 love 좋아합니다. hearing 듣는 것을. 그럼 여기서 잠깐만 보실래요? 왜 준동사를 쓴다? 왜 동사를 굳이 ing로 바꿔놨죠 지금? 두 개를 쓸 수 없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여기다가 접속사 넣으면 얘 동사로 바뀔 수 있어요. 네. 예, 그런 걸 갖고 시험지를 내요. 다음을 완벽한 절로 바꾸시오 이런 식으로. 그냥 they love hearing 듣는 걸 좋아합니다. 어떤 걸 듣는 걸 좋아해요? 그들의 생각이. 그들의 생각을 듣는 것을 좋아합니다. Their idea죠. 여기서 used가 뭐예요? 이제 우리가 보통은 이렇게 보죠. 이렇게. 그들의 생각이 사용되어지는 것을 듣는 것을 좋아하죠. 이게 가짜?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렇게 문장을 나눌 때 이렇게 나눕니다. 이거 전체를 목적으로 봐요. 이렇게. 이거 전체를 목적으로 보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동명사의 정의는 뭐다? 명사 자리. 다시 한번 목적어에는 누구 들어온다? 명사. 명사 자리에 쓰인 동사입니다. 그래서 이 here라는 동사의 오형식 동사의 특성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대로. 그래서 이름이 준동사예요. 품사를 바꿨지만 동사 역할을 그대로 다 한다고요. 그래서 hear their ideas used입니다. 그들의 이야기, 그들의 여기가 주술 관계죠. 다시 한번 무슨 관계? 주어 동사, 주어 수로 관계이기 때문에 그들의 생각은 써요, 쓰여요? 쓰여지니까 그들의 생각이 은느니가 그들의 이야기가 그들의 생각이 사용되어지는 것을 듣는 것을 좋아하더라. 까지 33번 끝내고 조금만 쉬었다가 34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써주세요. 자기